중국 경제 이야기 또 투자자 입장에서 챙겨봐야 될 상황들을 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IT 기업에 이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중화권 증시 이야기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규제 때문에 거기다 뭐 사교육 규제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보면 뭐 홍콩은 조금 오릅니다만 상해나 심천이나 뭐 1% 가까이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만큼 이제 빠질 이유인가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악재가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면서 뭐 중화권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뭐 소문으로 나돌고 있던 뭐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월요일 날 발표가 됐고요. 또 규제 당국이 인터넷 업계죠. 뭐 온라인 제약사라든지 배달웹, 음원 독점 스트림 웹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과 뭐 중국 외교 장관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뭐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뭐 중화권 증시가 지금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3,6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개별 재료주를 중심으로 해서 70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많이 하락했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 매도 물량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다행인 점은 패닉 상태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 압력은 좀 줄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화요일 날은 9천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5%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뭐 우리나라 36%보다 적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뭐 바이오나 배터리, 자동차 같은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천 상해 지수 기준으로 3천 한 5, 600선에서 순간적으로 3,300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중국 증시 전망들을 좋게 보셨잖아요, 그동안. 이번에 이제 사태들이 어떤 추세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시적인 요인일까요? 뭐 하반기를 바라보는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떠세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중국 증시는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2023년까지 6%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업 실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장 모델도 투자 주도보다는 혁신 주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MSCI, FTS와 같은 글로벌 주가 지수에서도 중국 증시의 투자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그 자금 유입은 꾸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중국 증시는 IPO 등록제가 실시가 되고요. 또 저축에서 투자로의 주식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시 개혁도 추진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금융업종의 시장 개방폭 확대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업종, 그리고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 장려책의 수혜를 받는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태양광, 5G,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의 그 전망들을 좋게 보셨던 주요 이유가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좀 체크해 주세요. 네, 패권 전쟁이 계속 강화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그 글로벌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쪽의 매력은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과거 20년간 주요 국가 간의 그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보면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관계수가 대체로 0.6에서 0.8 선으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
있다는 것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반면에 중국과 미국 증시 또 글로벌 증시 간의 상관관계는 0.3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서로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그 어떤 증시보다도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로 궁합이 맞는 좋은 파트너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증시 개방 정책을 계속 펼치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가 조정이 의외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IT 기업에 대한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규제 이후에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사실상 금지시키 이런까지는 그래도 미중 간의 패권이나 이해가 된다.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사교육 시장을 갑자기 잡고 규제하는 거는 중국 당국이 실제 왜 그러는 겁니까? 속내는 뭔가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부터 실질 인구는 줄고 있고요. 또 출생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가 감소한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돈 먹는 3대 기계 때문에 실질 신생아 숫자가 줄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대출금이라든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이 큰데 그중에서도 과도한 교육비가 너무 부담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외동 자녀를 사립교육을 받게 하려면은 무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근 6천만 원보다도 더 6억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사립 유치원에서 원어민 교육까지 받는다면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또 이런 환경 속에서 2자녀 이상의 자녀를 가르치려면 중산층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이번에 시행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해외 투자 금지라든지 또 학원의 영리 목적이 개별 지도 금지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데 과도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네, 중국 당국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민간 지금 교육 사업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걱정하고 당국이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황은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교육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학생들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학원 규제 강화에서 학원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됐어요. 주말 수업은 엄격하게 지금 단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학원비 인상도 상당히 억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온오프라인의 교육 사업 시장을 모두 합치면은 4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미국이 110조 원, 우리나라가 50조 원 점을 비교해 보면 4배, 8배 정도 많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교육 시장의 70%는 고등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이 차지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 140조 원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도시 부유층만이 원어민 교사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지방에 있는 중산층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취약적 선행 수업이죠. 영어나 수학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상 연령도 점점 어려지면서 2살서부터 8살 시장을 대상으로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중국 당국의 IT 기업 사교육 시장 규제에 대한 속내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